아, 네, 작가님. 와, 그 페이스북 메타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책에서 이렇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당연히 이런 신세계 기술이니까 이런 기업들을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책에 구글, 아마존, 삼성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어떤 스토리인가요? 예, 사실 이제 앰비언트라는 이 용어 자체는 1998년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이슈, 그다음에 이제 뭐 제대로 된 수익 모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서 한 20여 년간 제대로 이제 이렇게 상용화가 되지 않았었는데, 2017년에 그 어떤 이제 그 인터넷 신문사의 편집자 분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이 앰비언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앰비언트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폰 이후에 한 10년 정도를 지배할 기술로 앰비언트를 이제 언급하셨거든요. 그렇게 오래전에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2017년 에 은퇴하시면서, 네네. 예. 그러니까 구글하고 아마존이 딱 그 기사를 봤는데, 보니까 앰비언트 기술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스피커거든요. 네. 예, 인공지능 스피커를 시작으로 해서 또 사물 인터넷 기기들, 스마트홈 기기들 많이 보급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계속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네네네. 이제 좀 이따 이제 놀라운 얘기도 좀 해드릴 텐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앰비언트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아마존 같은 경우 2019년에, 야, 우리의 회사 비전은 앰비언트야. 이렇게 이제 아예 비전까지 바꿔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사실 2017년에 앰비언트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성을 이용해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야, 이거 가지고 돈 못 벌 것 같아라고 해서 한 1년 하다가 이제 그걸 접었고요. 다시 2022년에 이제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이제 삼성의 그 부회장님께서 그 캄테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캄테크라는 개념이 그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비퀴터스 얘기를 했는데, 유비퀴터스가 진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캄테크이고요. 요게 개념적으로는 앰비언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캄테크, 아마존, 구글은 앰비언트라는 용어를 쓰지만 결국은 세 회사가 다 똑같은 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같은 걸 이제 어떻게 자기가 입맛에 맞게 이제 이름을 지어서 이게 확립하느냐. 그렇죠. 좀 차별화를 시켜주고 싶은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신기술 산업에서는 특별히 이 정해진 시스템이나 뭐 예를 들어서 챗GPT 요즘 많이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 딱 지어서 딱 확립시켜버리면 그 회사에 우뚝 설 수 있잖아요. 이름 정게 그렇죠.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 또 예. 이쪽 분야에서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파트 두 번째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 생활에 찾아올 수많은 혁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 또 담겨 있나요? 예, 여기에서는 약간 이제 스마트홈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PD님께서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시나요? 제가요, 네. 그 생전에 없던 목 디스크가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런가 병원 가서 물어봤더니만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먼저 유튜브를 시작하셨고 저는 이제 좀 늦게 한 2, 3년 차에 합류했는데, 네. 그 전에도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봤어요. 네. 왜냐면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네네. 뭐 집에 뭐 고장 나면 뭐 가전제품 고장 나거나 컴퓨터 고장 나거나 뭐 조명 같은 거 고장 나도 검색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요. 만지고 그러는 거 좋아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밥 먹으면서는 뉴스 보고. 네. 저는 사실 뉴스를 좀 많이 봐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사실 틀어놓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십니다.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한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폰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경기도권에 계신 분들은 출퇴근하실 때 차에서 물론 주무시기도 하시지만 뭐 못 본 드라마를 봐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집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 쓰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핸드폰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대신에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요즘은 이제 큰 화면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에서 게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차에서나 하는 거고 집에 있을 때는 뭐 닌텐도 스위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이제 좀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극소수이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하고 사무실에 굉장히 많은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 기기들을 설치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뭐 이걸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라 다 말로 해버립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 세팅을 했고 그 나날이 이제 고도화 해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다 보니까 아직 이제 서비스 사업자들이 좀 이렇게 외국 기업만큼 이렇게 발전하지 못해서 쓸 수 있는 게 좀 제한돼 있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뭐 이렇게 일하다가 뭐 동네에 그 어디 중국집에 짜장면 좀 주문해. 그럼 얘가 알아서 주문해 줍니다. 결제도 자동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 이제 그 전문적으로는 이제 스마트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보급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가구의 60%가 이미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CES 박람회에서 그렇게 많이들 나와 있었구나. 네네네. 이미 보급이 돼 있다는 거. 그렇죠. 이제는 스피커는 사실은 이번에는 많이는 안 나왔고요. 음성 인식하는 기술을 이제는 스피커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예, 이미 이제 보편적인 거고 얘를 그 다음에 어디다 넣을 것이냐 했을 때 뭐 작년, 재작년까지는 가전제품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요번에는 이제 자동차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모토쇼를 방불케 하게 차들이 많이 있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예, 결국은 이제 집이나 사무실에서는 그런 스피커들이 곳곳에 다 배치가 돼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난 뭐 이거 가지고 그냥 뭐 지니아 TV 켜서 TV 키는 정도 갑자기 막 껴들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별로 쓸 게 없어서 안 쓰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이 그런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그냥 음성으로 짜장면도 주문할 수 있고 뭐 우버 택시도 부를 수도 있고 신세계죠. 그렇죠. 뭐 집에 있는 뭐 불도 켜고 끄고 저는 사무실에 있는 블라인드도 내렸다 닫았다 뭐 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왜 이게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핸드폰을 꺼내야죠. 맞습니다. 핸드폰 꺼내서 버튼을 이렇게 락을 풀고 막 찾습니다. 앱을 찾은 다음에 실행시키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버튼을 몇 번 눌러야지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은 그냥 뭐 해? 하면 그냥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걸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얘기가 약간 공간 얘기에서 이제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스피커 쪽으로 좀 빠졌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스피커들이 놓이는 데가 뭐 집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특정한 공간이 디지털화가 되고 지능화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의 이용 그 필요성 중요성이 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집하고 사무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아마 아마존 고라는 거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무인 매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편의점인데 그냥 그 핸드폰으로 QR코드 딱 찍고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 잡은 다음에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거. 아마존 고라는 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싹 넣어가면은 모르겠지 아니면은 어떤 물건 뒤에다가 그 물건을 딱 숨겨가지고 동시에 두 개를 가져가면 모르겠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다 잡아냈습니다. 다 잡아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카메라 하나만 설치를 해서 뭐 그런다라면은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식일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선반 매대 하나당 8대의 카메라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사방에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뭐 겹쳐서 넣는다든지 몰래 숨긴다든지 하더라도 선반의 모습의 변화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 때문에 뭐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사실 그런 이제 뭐 편의점이나 그런 이제 리테일샵 같은 데서에 이제 그렇게 도난당하는 것들을 로스라고 하거든요. 로스율이 좀 상당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너무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아마존고 기술이 제대로 적용이 된다라면 사실 도입 비용은 들겠지만 그런 간접적인 효과까지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편의점에 가면은 물건
고른 다음에 이제 점원한테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니까 이게 이제 사실 앰비언트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더 나가서 지금은 이제 QR 코드를 딱 찍고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갈 때 QR 코드를 찍는 게 내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려줘야지 나중에 이제 제 계정에서 결제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손바닥을 이렇게 딱 대고 들어가면은 아, 김학용이 왔구나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그 공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와, 이야기만 들어도 와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네. 아, 그런 세상이 이제 머지 않았단 말씀이시죠? 이미 지금 이제 현실인 거죠. 미국에서는 벌써 이렇게 많이 실행되고 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뭐 이마트나 그런 이제 리테일 샵들이 비슷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IT 강국이라 그랬는데 막상 그런 완전 신미래 기술은 완전히 선진국은 또 아닌가 보네요. 보급률이 늦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그걸 활용하는 관점,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거기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미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은 사람이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기술들에 얼마나 이게 친밀감 있게 잘 다가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느냐가 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잘 아무래도 좀 안 돼 있다는 보급률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